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네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어야 되는데 당일 오전에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차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들으신 대로 장 대표가 내세운 불참의 이유는 어제 법사위 상황입니다. 일단은 명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네. 어제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거 자체 어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까? 아니, 며칠 전 준비는 아니고요. 예. 어제 오전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다 그럽니다. 장동혁 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오찬을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 상황에는 좋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럽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영수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둘이 회담을 요청했지만 그때 예. 안 받아줬었거든요. 형식도 안 맞고 또 시기가 먼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다가 뒤늦게 대답을 하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 서울 명제 민심을 앞두고 다 같이 만난 모습이 좋겠다고 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밤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에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사위에서 사심제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통과됐고 예.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 통과될 때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나서 오찬을 하게 되면요.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의힘이 마치 일방적인 이 두 개의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오전의 상황과 어제 밤사이에 법안 두 개 통과된 상황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찬을 하자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찬 불참을 통과된 겁니다.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성치훈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안 가게 됐다라고 지금 이유를 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는 거는 어제 오전부터 국회 출입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거 정말 몰랐다면은 예. 국민의힘이 무능한 겁니다. 그 정도의 정보력도 없고 그 정도의 정보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전에 아마 알았을 건데요. 그거를 사전에 입수를 하고 얘기를 들었다면은 홍익표 정무수석에 연락이 왔을 때 법사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불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예.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행된 이후에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정보력이 떨어져서 뭘 몰랐다고 칩시다. 예. 그럼 오후에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후에 연락할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정무수석님 지금 통과된 걸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라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아무래도 못 가겠다. 이건 그 당일 취소잖아요. 당일 예. 노쇼는요. 음식점도 당일 노쇼를 하게 되면 당일 취소를 하게 되면요 수수료 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당일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수수료가 지금 국민의 장동혁 대표에게 붙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정당의 기능이 뭡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 입법부와 행정부에 전달하는 겁니다. 야당, 제1야당의 대표라면은 자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그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 만나서 직접 전달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 기능을 안 하는, 그 기능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든 누구든 당일날 만남을 취소하는 걸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결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예정돼 있었고 어제 오전에 그걸 승낙한 이후에도 법사위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을 안 했나요? 법사위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반대를 하고 법원 행정처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더 수기가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시킬 거라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설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강행 처리한 모습은 굉장히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예. 이거를 뒤통수 치듯이 밤 그 11시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밤늦게 통과시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약속 잡아놓고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서 불러와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이 여기에 찬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덫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덫을 짰다고 하는 거는 예.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외부로 민주당으로 이제 탓을 돌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부적인 게 더 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참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찬 직전에 뭐 노쇼 중에 최대의 노쇼다 이렇게 이제 농담할 정도로 오찬 직전까지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장 대표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당내 역학관계, 뭐 윤어게인 관련된 입장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복잡한 부분 거기에 이제 따른 최고위원들의 의견 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작용을 미쳤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법안은 어제 저녁 11시 정도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입장 표명할 시간이 그럼 어제 밤에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예. 아침 일찍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직전에 그것도 일반적인 손님도 아니고 대통령과 하는 그리고 본인 장동혁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즘 쓰지 예. 않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요청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먼저 요청하고 또 먼저 취소를 한다. 상당한 결례를 범한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심이 깊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동하는 중에 홍익표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금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락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창해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최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만나자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3명으로 확정이 된 거고 오늘 최고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럼 끝나고 한번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 장동혁 대표는 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설 전이니까 네. 일단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해동 자체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던 것 나쁘진 같아요. 않을 거다. 그리고 아마 예.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어떤 재판 소원법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는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 주기를 그럴 요청하고 수도 싶었던 있죠. 것 같은데 예. 아마 밤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마 최고위원들이 보면 집단적인 어떤 사고를 조금 결정한 것 같거든요. 이건 예.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야 정당 대표를 모아놓을 때마다 오찬회동할 때마다 항상 지난번에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야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그 전날 이렇게 법사위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야당 대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오늘 불참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야당의 대표를 초청한 마당이면 사실 법사위에서 이런 진행하는 과정을 좀 늦출 수도 있는데 그동안 보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위를 붙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서 보면 과거에 한동훈 대표였던 그림자, 한동훈 대표였던 향기가 좀 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때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윤한 갈등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당청 관계도 봐도 지금 계속적으로 명청 갈등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어떤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의 입장 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이해하실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정청래 대표를 뺀 적어도 야당 대표하고 단독 영수회담 정도를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본인도 과거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냥 야당 대표하고 단독 영수회담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2번이나 또 수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야당을 좀 배려를 하고 해야 예. 앞으로 아마 이 나름대로 여야 통합의 정치가 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정작 정청래 대표와 지금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 불참을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소를 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이고 또 1시간 전에 또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또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오찬 회동의 취지는 그 제1당 여당이죠. 여당과 제1야당의 당대표를 모시고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거 탓은 민주당 탓이고 또 정청래 대표 탓이고 최근에 당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2번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2년여 동안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냥 완전히 무시하듯이 오면서 일방적으로 가다가 이제 코너에 몰릴 때 이제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과는 성격이 이제 완전히 예. 다른데요.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돌아서면 굉장히 후회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향후에 네. 이제 다시 요청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요청하는 그것밖에는 사실상 없죠. 이쪽에서 또 요청했을 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등등등. 그래서 처음 본래 취지, 그 민생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로 좀 대승적으로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자꾸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철진한 옛날 총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정 대표 회의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념 옛날처럼 만나서 뭐 갑자기 단판을 지어서 휙 전국을 바꾸고 이런 개념으로는 참 지금 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요청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당 내에서 다시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또 혼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또 지나고 보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는 국회 일정을 다 고려해서 제안을 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아마 루틴한 그 일정들은 보겠지만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법안이 처리되고 뭐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청와대가 날짜 계산해서 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이준호 대표 당분간은 장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는 얘기 안 하겠네요. 당분간이라는 게 불과 뭐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당분간이라는 게 뭐 몇 년간을 당분간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의 용어를 쓰면서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영수회담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가서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는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우리가 이번에 오찬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좀 당장 이어서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몇 개월 뒤에 뭐 지방선거 직전이라든가 지방선거 후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해가지고 예. 국민의 좀 어떤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무역특별법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파행되거나 뭐 결렬되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네. 들어갔죠. 지금 현재 어제 강행 처리한 2개의 법안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그냥 거기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국정 운영의 들러리가 아니고 국정 운영에 힘 있는 견제 정당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성진우 대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빼고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두 분만 만나는 가능성 그 회담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렇게 계속해서 뭔가 만나자고 해놓고 막상 정청래 대표 같이 보자고 하니까 또 당일날 취소를 해버리고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매우 정말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이런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정청래 대표를 그래서 따로 보진 않으셨잖아요. 그거에 예. 대해서도 뭐 아마 정청래 대표라 불편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만약에 오늘 따로 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여당 대표는 따로 봤으니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인 나를 따로 보십시오. 또 봐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전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안 오니까 오늘 오찬 자체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는 것은 정무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예.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지도부 만찬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오찬 다 가리지 않고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볼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를 같이 보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향후에 저는 결례를 범했지만 대통령이 또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만약에 또 거절을 한다면 또 다시 전 전략적 미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뭐 갈등이 있다 이런 거 좀 부추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를 정말 정무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싶으셨다면 자리에 왔으면 되죠. 오늘 가가지고 자,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어제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참 분위기가 경색됐네요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퍼지고 좋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무적 감각이 참 이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최고위에서 사실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결국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전환길 씨의 말이 더 영향력이 컸다고 보는데요. 오늘 전환길 씨가 경찰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뒤에 네. 나오겠습니다만 전환길 씨가 그래서 나는 경찰 소환 조사 받으러 가는데 당신은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가냐? 나를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에 응답한 게 오늘의 노쇼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답 듣고 뭐 저희가 뒤에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지나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데요. 교통신호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빨간불 들어오면 다 멈춘다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전환기 씨가 빨간불 들어왔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상식적으로 지금 전환기 씨는 자기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당 대표인 110만 당원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예. 또 당 대표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지층에서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까? 그런 전환기 씨 목소리 별도로 하고. 그 당연히 있었죠. 그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에 상당히 좀 긴밀하게 좀 대화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하고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입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일 가서 웃는 모습에 악수하는 사진을 찍을 것이냐. 그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네. 너무 연약한 야당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지지층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1대1 뭐 회동이 성사되느냐 그것도 관심이었는데 의전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우선 취지 자체가 예. 협치와 소통이었잖아요.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그리고 이제 민생 현안 이렇게 이제 큰 틀에 잡혀 있는데 일단 협치와 소통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의제를 갑자기 틀어서 뭐 당내 어떤 일종의 갈등 양상 뭐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봉합하는 의미로 하자 이렇게 아젠다를 갑자기 틀기가 어려운 거죠. 예.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뭐 일반인들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행위 하나하나가 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예.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협치와 소통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바뀌어서 그냥 뭐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게 이제 모드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SNS에 이제 만났다면 이제 할 모두 발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성취부들 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뭐 자주 하곤 하는데 굳이 이거를 SNS에 올리면서 좀 강조하려고 싶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갈등을
기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갈등, 뭐 저희 당 안에 갈등이 없었다고 완벽하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당내 민주적인 정당에 당내에서 의견 차가 있고 그걸 논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당이 국민의힘처럼 당 대표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당원을 징계한다거나 당으로 쫓아내지 않거든요. 당 밖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합당과 관련돼서도 정청래 대표께서 그 반대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이거는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채기도 났고 상처도 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뭔가 그 상처를 안고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아예 그 자리에서 이제 원팀으로 정부하고 여당 간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싶었을까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들러리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참 본인들이 들러리기 싫다고 본인들의 책무를 져버리는 본인들의 책무는 뭡니까?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든 말든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가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입니다. 예.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좀 들러리로 보일 것 같다고 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전달하는 역할을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 저는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거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설 연휴 전까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계속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 굉장히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마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아마 이 대통령하고의 어떤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좀 상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8일간 정도의 단식 투쟁을 할 때 그때 보면 대통령도 본체 만체했고 그때 아마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보면 그 원식 국회의장을 찾아뵀지만 그 단식 현장에 와서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승적 차원에서 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마 그 간밤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저는 아마 그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해서 여당 대표하고 또 잡혀 있는 그 오찬 일정을 예. 취소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예.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아마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런 국회 탓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여대 야소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국회 탓을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입법 처리에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최근에 벌어진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합당이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결국은 정청래 대표하고 단 둘이 밥 먹기는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저는 애들로 표현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야당 지금 장동혁 대표의 불참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있다.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야당을 무시한다거나 또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설이 지나고 다음 아마 지방선거 때 전까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영수회담을 이제 요구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2월달 설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어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분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조금 영수회담을 구걸하는 형태로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아마 세레모니 이 형태가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면 행정통합이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국가적인 큰 행정 구획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세레모니가 지방선거 전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일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설 지나자마자 양당이 전부 다 이제 모든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그 정도 행정통합 정도의 세레모니 아니면 사실상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